안녕하세요. 허영강 38문화TV 2026년 5월 27일 제1회 방송입니다. 세계 문명의 시작, 임진강 문화권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38문화권의 표상입니다. 세계 지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번개 표시로 표현이 돼서 녹색 에너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고, 가운데 그 점을,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 정신인 영검 정심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인간의 영은 맑아야 하며 생활은 검소하고 말과 행동은 고다이 되고 마음에는 덕성과 예의를 쌓아야 된다는 이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역사인 유불선전 점도,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고려조 500년, 신라 백제 고구려 500년, 통일신라 500년에서 1000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당군시대는 2300년간을 우리 당군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휴먼 코스미즘, 이러한 이러한 조화 정신을 우리가 한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코스믹 사이언스 이칭 인스티튜트, 우주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창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연구소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세계 디지털 문명을 이끌 38 문화권의 중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허영강 TV가 그동안 허영강 TV 하나로 다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하나에다가 두 가지를 겹치니까 헷갈려서 이제 앞으로는 학문은 학문대로, 또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문화 역사대로 이렇게 따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하던 것들은 허영강 디지털 조화 TV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제는 이제 우주과학이고, 이렇게 인류가 미래 시대에 함용할 학문을 제시하고 임진강 문화권 소개하는 것을 방송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채널은 허영강 38문화TV, 오늘이 이 38문화TV입니다. 부제는 임진강 문화인데, 임진강 문화권 소개하고 임진강 유역의 학술과 인물 소개, 임진강 문화권 발전을 위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존 한민족의 정신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끌어가야 될 그럴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계명성이란 닭개자, 울명자, 소리성자, 닭이 우는 소리, 그 닭이 새벽에 회를 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서류에 비친달은 객창에 머무르고 회를 치는 계명성은 새벽을 부르나니, 아해야 나귀 등에 안장 얹어 칼길 바빠. 서류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서양 문명의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문명,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객창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의 닥쳐올, 지금 오고 있죠. 회를 치는 계명성, 이 한민족의 정신이 새벽을 부르고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조화주의 그런 이념이 미래 사회를 밝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해야 나귀 중에 안장 얹어 갈 길 바빠. 지금 세상이 다 다다랐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닥쳐오는 세상을 같이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는 이러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지 어쩐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 저희 고향 창당군 대강면 우군이, 경기도 창당군 대강면 우군리에 이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외정시대 때 여기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소풍 나와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일장기가 보이죠? 이것이 이제 대광소학교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풍을 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17알은 반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은행나무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개마고원에 한 10알음 정도 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거 다음에 두 번째 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용문산에 있는 7알음짜리 그 은행나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17알음 반 되는 이 한 그루가 17알음 반입니다. 이 가지 하나가 그 큰 거목 하나 두께보다 더 두꺼운데, 이런 것이 1000년, 200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천기와 지기가 이만한 기상을 가진 그런 것이 된다. 자연이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울 적에는 사람도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이 그 천기와 지기를 담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디지털 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적인 지식은 오직 근본의 본의를 선하게 하고 악치 못하며, 진리적인 도덕은 순하고 역하지 못하며, 억조심욕을 정의정당하게 자유자연적으로 만족함을 주고, 만족 없는 심욕을 진압하여 우주가 태평할 진리는 없다. 진실한 지식, 진실한 진리, 진실한 도덕은 부족도 두렵지 않고 아사도 두렵지 않고 자살도 두렵지 않되 오직 인류가 상전살육함이 가장 두렵다. 요새 정치의 그러한 혼탁함이나 또 삼성에서 하고 있는 노조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을 새롭게 다시 새겨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두운 역사들은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진강 문화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인물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미래를 선도할 선순환 지역입니다. 저자는 우리 지역의 정통 사상을 받들고자 동양학을 수학하였으며 50여 년의 연구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양학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닥쳐온 디지털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임진강 문화권이 찬란한 역사를 밝혀 미래의 중심으로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강성하고 풍요로운 강대국이 될 것이며,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역의 지도죠. 여기 그 빨간 점선은 휴전선이고, 여기 빨간 선은 이게 38도선이죠. 이 38도선하고 이 휴전선하고 만나는 데가 바로 경순항이 있는
고랑포나루가 바로 이 38도선하고 휴전선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우리 155마일 휴전선 중에서 6.25 전이나 후나 38 이 군사분계선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지점은 딱 요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생긴 것이 이 북쪽은 이 빨간 태극기와 같이 북쪽은 빨간 그 붉은 무리들이 들어와 있고 이 남쪽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이 차지하고서 이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돼서 더욱 발전된 그런 38 문화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는 이 한반도는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리적으로 보면 이 중국하고 일본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지만 여기서는 큰 문명이 발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여 황하 문명도 중국이 했잖냐? 물론 중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황하 문명은 우리 한민족이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건 우리 한민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땅은 크나 여기서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체에 비교를 하면 이 중국하고 일본은 사람의 양적 허벅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생명은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여기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생명의 탄생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역사도 이렇게 그 중국과 일본을 딛고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선을 세계 지도에 놓고 이거 보면 세계 지도의 38도선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문명이 있었고 또 황하 문명, 그 인도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문명, 이탈리아, 로마,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여기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 지역을 관통하는 이 38 문화권이 세계의 문명선인 것입니다. 이 38선이 남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문명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명은 북쪽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 있었던 황하 문명, 인도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그 한국에서 이 비롯된 정신과 사상을 토대로 전해져서 발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고르가 그 동방의 등불이라는 노래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고르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38 문화권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철원에서 38 이북입니다. 여기는 철원에서 그 태봉국을 궁예가 세웠죠. 근데 이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개성에서는 그 고려가 나왔고 또 조선 창업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발전한 것은 여기 그 한양에 와서 발전을 했죠. 그리고 강화에는 당군 성조의 천지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진강 문화권에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쪽에 와서
퍼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에는 상고 시대의 역사가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그 임진강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 삼각의 지점이 있습니다. 개성의 송악산, 적성 감악산, 파평의 파평산, 이렇게 삼각 지점이 모여서 여기서 많은 인물이 탄생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38 문명선의 땅이고 통일의 땅이고, 이제 현재는 분단이지만 앞으로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기호학파의 뿌리 지역이고 미래 문명의 중심지, 또 뛰어난 인물들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3대 여류의 땅, 3대 여류의 땅이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3대 의족의 땅, 또 새로운 학문이 발생하는 땅, 이런 우리 지역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그러할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38도선이 여기 인위적인 38도선은 여기에 있지만 하늘에도 38도선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찬 공기하고 그 더운 공기가 주로 충돌하는 자리가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땅에도 38도선이 있고 하늘에도 38도선이 존재하고 땅 속에도 38도선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과거 충돌 지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진 때가 충돌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조수간만에 그 차가 크고, 같은 서해안이라도 이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각 충돌을 했고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이 땅이 바로 우리 38 문화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기호학파가 있고 이렇게 그 영남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강을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임진강 문화권에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태백산에서 비롯된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율곡 선생 화석정에 가서 보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휘달아가 돌죠. 이렇게 인물들이 많은 땅을 보면 유달리 강이 휘감아 돕니다. 빙빙 감아 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땅에서 인물들이 더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면 방천 황희 선생, 율곡 이이, 화담 서경덕, 우계 성원, 의성 허준, 교산 허균, 미수 허목, 다산 정약용, 한호 한석봉, 사제 김종국, 풍속 서유구 등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학자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영남 학파를 보면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전필재 김종직, 퇴계 이황, 한강 정구, 여현 장현광, 일무 정여창, 서해 유성령, 남명 조식, 망우당 곽재우 등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낙동강 문화관에서 명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이렇게 두 지역이 독특하게 학파를 나누어서 저 학자들을 배출을 했고, 또 이쪽의 학자들의 정신을 보면 형이상학적 기류가 강합니다.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물질적인 거. 좀 그러한 정신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대 학파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고루 발전시키는 그러한 파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선조님들이라고 하면 여기 황희정승, 그다음에 동인보감의 저자 허준, 그다음에 화당 서경덕. 이 허준이 있기까지 그 허준의 스승을 가리킨 분이 바로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그, 그 화담 선생이 이 수암 박지화 선생을 가르치셨거든요.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 수암 박지화 선생이 바로 이 허준 선생을 직접 그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허미수 선생도 그 수암 박지화 선생한테 이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율곡이 그 성원 선생하고 같이 이 파주 지역의 대단한 학자죠. 이런 분들이 바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그러한 우리 지역의 선조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3대 여류, 황진이는 개성 출신이죠. 심사임당 묘가 파주에 있습니다. 이분은 그 강릉 출신이지만 시집을 파주로 왔죠. 그래서 이제 파주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은 출생은 강릉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로 우리 그 임진강 문화권 화담 서경덕 선생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도 이런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엽 선생이 그 우리 지역의 지역 출신이고 여기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 허난사론이 허균하고 아버지 근무지인 그 강릉에서 출생을 했지만 정신과 뿌리는 바로 임진강 문화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3대 여류가 임진강 문화권하고 이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길산, 임꺽정은 양주 사람이고, 이 홍경래 아버지 묘가 바로 그 삼이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홍길동의 고향이 백항면 노곡리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길산의 무대가 여기 그 임진강 무역 지역이었었고요. 개성, 문산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 의적이 이 지역에서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제가 속한 그 양천시 쪽만 보더라도 허종, 허침 이 두 분이 형제인데 그 영의정, 좌의정을 같이 동시대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홍길동전을 쓴 허균, 그다음에 또 이 척주동의 성을 지은 대학자 미수허목, 그다음에 허난설원, 그다음에 의성 허준, 이런 분들이 이 우리 집안에서만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니스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경이고 이건 서경이고 이건 이제 적도고 여기가 38도선 상인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38도선 지역에서는 욕조의 물을 빼면 욕조 물이 이렇게 우회전합니다. 근데 이 남쪽 38도선 지역에서는 욕조의 물을 빼면 이 반대편으로 휘리쳐서 돕니다. 이거는 자장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 시계는 바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우선식 시계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 남반부에서 시계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좌선을 하는 시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쪽 지역의 형상은 우회전이고 이쪽의 형상은 좌회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 섭리에 따라서 시계의 발명도 그 반대가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세계 지도죠. 그러면 이 세계 지도 중에서 이 전체 지도 중에서 인물이 생명체가 제일 먼저 태어난 땅이 어딜까? 우리가 아프리카로 알고 있죠. 현대 학문은 아프리카에서 생명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이제 그거 앞으로 밝혀질 것인데요. 이 한반도 남반부 특히 이 남반부에서 처음에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세균이 자라고 엽록체가 자라고 해서 여기서 처음에 엽록체가 자라기 시작해서 생물이 자라고 그다음에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처음에 여기서 탄생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생명이 탄생한 게 갑각류입니다. 달팽이, 조개 이런 갑각류들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면서 생명이 여기서 제일 먼저 탄생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밝혀질 역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알고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에 이렇게 세계가 분리돼서 싸우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갈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민족이 이 역할을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스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허인강의 38문명TV 첫 회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